MSG 영재교육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작년에나 아니면 재작년에 한번 다른 곳에서 한번 뵀던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제가 그 기출문제를 어머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도 제가 몇 가지는 공지를 해놨지만 중간중간 제가 좀 사진 좀 찍혀보려고 PPT에만 준비해놓은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없는 거는 어머님 사진 찍으셔도 되고, 네. 우선은 기출문제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영재원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교육청에 갈까, 대학부설에 갈까,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중간중간에 학년별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청이랑 대학부설이랑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보셨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애기들한테 첫 수업할 때, 파이널 수업을 첫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머님들께 2년 될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뒷부분, 뒤에 계신 어머니 보이시나요? 이건 실제로 출제했던 외국의 영재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아요, 어머님. 왜 이 다음 고대 숫자를 보시고 왜 숫자 1은 1 모양이 되었을까? 다른 숫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왜 저런 모양들이 되었을까? 실제로 이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열린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혹시 어머니 답 아시는 어머님들 계시나요? 이 아래 모양들이 다 고대 숫자거든요. 이거는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 하나만 보셔도 아시겠죠? 규칙을 찾으셨습니까? 이루는 각들의 개수입니다. 이런 걸 맞추는 아기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걸 봤었대요. 이건 어머님 뒤에 이거는 안 찍으셔도 되는데 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소름 끼쳐하면서 되게 열광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영재 문제였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제적 남자의 하석진이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선물 가게에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남자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음악은 정지된 채 한 손으로 모래시계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5명의 용의자 중 범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애들이 되게 호기심이 집중하기 딱 좋은 문제죠. 첫 번째는 스티브라는 남자고요. 이렇게 막 있습니다. 2번이 안나고 3번이 톰이고 다니엘이고 제니고 이런데 이거를 보신 어머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딱 10초 후에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5번, 그 다음에 3번. 3번이 마지막 대화 상대라고 해서 모래시계, 시간적으로 애들이 제일 마지막에서 시계를 애들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가게 마지막으로 뭐 모래시계, 그러니까 얼토당토 뭐 모래시계를 선물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안나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모래시계는 어머님 뒤집어도 위아래로 뒤집어도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대칭형. 그래서 안나. 스펠링이 ANNA죠?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걸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교육청 최근 3개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빨리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넘어갑니다. 우선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6학년도에 교육청의 기출문제 성향은요. 이거는 어머님 거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어 창의 유형 문항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매년 동안. 그리고 규칙성 파악해서 해결하는 문항. 이거는 솔직히 경시 문제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영재원 문제에서도 규칙 문제는 수나 또는 도형으로 꼭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맞춰서 학년에 예를 들어서 2학년 친구들은 각도를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각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각도의 크기, 각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라 도형을 쪼갠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의미 정도, 아이들이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5학년이면 뭐 선대칭이나 정대칭, 이런 대칭, 합동 이런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분야의 시험지 구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 쪽에 수학 문제가 거의 안 나왔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과학 쪽에 너무 수학 문제가 많이 나왔어서 항의가 있었던.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는 두루두루 다 모든 문항을 다 연습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우선은 인성, 학문적성, 심층 문항, 과제 지적 파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을 때 지필고사 봤을 때 가장 인상 남았던 문제는 뭐니?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면접에서 이뤘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라 빨리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독수리랑 옥수수랑 인공위성, 옆에는 물이랑 비만에 대한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70자에서 120자로 글을 쓰는 스토리텔링형 문제.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로 작년에 과자 봉지를 줘놓고 공통점이 있는 대상이나 삶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12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2가지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실지는 아시죠? 더 많이 쓰는 건 좋지만 적게 쓰는 거는 감점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면 이것도 많이 보셨죠? 제가 저학년 친구들 어머님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과학 쪽에도 다뤄주실 거라 넘기겠습니다. 황제 펭귄. 근데 이거는 2학년, 4학년도 다 두 학년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공작제도 이따가 과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지금 이제 수학 문제로 넘어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도형 분할 문제는 진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각형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 나와서 4조각으로 나누는 거 9조각. 근데 물론 이거 말고도 6조각, 8조각 이렇게 해서 총 4문제로 소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항도 제가 또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정리해서 결국엔 앞에 말씀드렸던 규칙 찾기나 수양선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파트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라고 정리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대학 부설 쪽이세요. 교육청은 많이 문제들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대학 부설 쪽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건 면접이고요. 면접은 아까 전에 제가 인성이랑 이렇게 모두 말든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불합격하면 합격하면 겨울방학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물음과 지원 분야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제 지청 문제 이렇게 면접이 나오고요. 이제 면접까지는 여기 마무리가 됐으면 다음에 2016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들, 제가 거기 자리가 없다는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얘도 이제 규칙성을 찾는 수에 대한 규칙성 문제고요. 다음은 이게 보시면 마방진 중에서도 이제 좀 특이한 이제 33 저희가 아는 99 이런 관련된 마방진이 아닌 이제 그래도 많이 보셨던 문제들이죠. 아이들이 많이 다뤄봤던. 그리고 이거는 아래 금고에 따라서 이제 다각형 모양에 따라 스위치 열리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게 교육청 다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보실게요. 그래서 저희 영재교육 대비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때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거 아까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나누는 연습을 할 때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베스트 3가 나옵니다. 그죠? 어머님들도 아마 이렇게 시작하실걸요? 그죠? 근데 이 아래 3가지 유형같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다 같은 유형, 중복입니다. 유사 답안이라 인정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평범한 대답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항상 그렇듯 남들과 다른 모습을 항상 보여줘라라고 아이들에게 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시킵니다. 우선은 약수를 배운 친구들은 그걸 활용할 줄 아는데 그걸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꼭 4등분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8등분이 될 수도 있고 12등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연습도 하고요. 좀 더 쪼개서 진행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늘 다르게,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게끔 계속 아이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것도 엘리베이터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숫자판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 그리고 그래서 이런 수를 줍니다. 그 버튼을 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제일 대답하죠. 어머님들도 제일 먼저 이런 걸 대답하시겠죠. 물론 이런 대답도 필요합니다. 위로 갈수록 일씩 커진다든지 아래로 갈수록 일씩 커진다. 뭐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갈 땐 버튼은 뭐 8씩 커진다. 요 정도 아이들에게 좀 더 다른 걸 얘기해봐 하면 오른쪽 버튼이 왼쪽보다 9씩 크다. 뭐 요 정도가 계속 기본 답안으로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거를 애기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저보고 영재원 가라고 합니다. 뭐. 자, 왼쪽 오른쪽 버튼이 항상, 왼쪽 오른쪽 버튼은 항상 짝수, 홀수와 크로스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그냥 덧셈, 단순한 덧셈과 뺄셈만 아는 게 아니라 짝수, 홀수 개념을 안다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거죠. 면접 심사위원들께.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의 1의 자리 숫자와 왼쪽 버튼의 왼쪽 10의 자리 숫자와 합이 왼쪽 버튼의 수이다. 그러니까 각자리 오른쪽에 그 각자리 숫자의 합이 왼쪽 버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게 자리 숫자의 그 개념을, 수냐 숫자의 개념을 또 확실히 아는 친구들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 주입시키지 않고요. 계속 유도를 시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번에는 고려대 영재원 이제 문제랑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보겠는데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논리 추론 문제 있잖아요. 명제, 오모이면 뭐 A가 거짓말을 누가 진실을 말하고 그런 문제도 나왔고요. 그다음 찬반 의견 묻는 문제는 항상 고대에서 묻습니다. 주제를 던져주고 기사를 주든 그래프를 주든 던져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 찬성된 의견이나 반대된 의견을 각각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하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유체도형의 부피 비교라는 실제로 건널비와 부피를 배우지 않더라도 상위 문제 해결만 가지고도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2015년이니까 작년 전에 있던 문제들인데요. 항상 선택 문제를 2개를 줘요. 그러니까 선택 문제에 두 문항을 두 주제를 주고요.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하는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한 20문항 정도는 단답형이나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문제라면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주제를 2개 더 던져주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주제, 자기가 자신 있는 주제를 하나를 서술하라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쪽 친구들 발명품을 만들고 필수 문제에서 만든 단어 2개 선택해서 설명하라, 이런 것이 2015년도 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작년 문제는요,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우선은 두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TV를 방에 두는 게 좋냐, 거실에 두는 게 좋냐. 나와 하나는 종이책과 전자책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쓰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과학 문제였었어요. 어떤 물질의 그 200배 확대한 2가지 그림을 주어놓고 거기에서 무게는 같은 상황에서 물에 담갔을 때 어떤 게 더 무거울지 선택하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필고사 그 20문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불과 2015년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문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지도의 점을 이렇게 5개를 찍어두고 3개의 점을 연결해서 세 번째로 큰 각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프리카 지도로 바뀌었어요. 한국 지도가. 그러니까 고대에 제가 고려대 분들이 너무 조금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문제가 가끔씩 눈에 띄더라고요. 그만큼
저희에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경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출제됐던 거를 비슷하게라도 아니면 같게라도 계속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가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규칙 찾는 거. 그 조금 IQ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세 가지, 막 이렇게 몇 가지 딱 줘놓고, 그 다음에 올 그림으로 알맞은 거. 그 다음에 수도, 지금 보시면, 이 다음에 들어갈 수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분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수, 여기 보이시면 112, 400 이런 것들 있죠? 종류가 다른 수 뭔지, 그리고 종류가 다른 수를 구하시오. 요거, 요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이 정말 성의 없이 했다가 저한테 되게 많이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연습을 시킬 때. 자기 체크리스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변의 과학적 현상에 대해 항상 궁금하다. 어머님 같으면 어떤 거를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그런 얘기 해요. 솔직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이들도 알아요. 어떤 게 좋은 답안이고 칭찬받을 답안인지 아는데 그런 거를 빠르고 주어진 시간은 200여 문항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빨리 체크한 애들은 빨리 퇴실시키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할 때도 조금 신중해라. 어차피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좋은 걸로 골라서 해라.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면접 신청 토론이 있는데 기초는 신청 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명에서 5명 이렇게 진행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뒷부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고대 기출문제 작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에 대한 규칙 찾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창의 문제 해결, 부피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머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고가에 팔릴지 선택하고 그 이유. 왼쪽이 훨씬 유명한 그림이죠. 얘는 뭐 어떤 그림이냐면 물 맞는 아저씨의 뭐 크로키 그려진 그림이었대요. 근데 같은 그림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우선 이 두 가지를 줘놓고 너 같으면 어느 것을 더 고가에 팔릴지 설명해라.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인정받는 답안입니다. 그럼 연세대 형제교육원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 고학년 어머님들이 조금 눈여겨 보시는데요. 문제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영재성 검사랑 보시면 전공 적성 검사가 있어요. 8문항, 3문항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영재성 검사는 수학적 문제에 영재성 검사가 많이 나왔고 그 시중에 파는 그 중등 문제들이 있거든요. 영재성 검사.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봐도 이거를 애기들이 이걸 왜 이렇게 쉬운 걸 문제를 냈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평균적으로는 보통이지만 실제로 아예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정말 너무나 남들도 그러니까 빵점 맞지 말아라 이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공적성 검사는 작년에 융합으로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이 융합으로 출제가 됐고 항상 연세대 문제는 증명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등장합니다. 증명하는 문제. 그게 확률 파트든 도형 파트든 항상 출제가 되고요. 요번에는 물리와 생물 문제가 출제됐다고 제가 복귀하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연세대에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을 무조건 우선은 잘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과학도 중등 물리 화학 심화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고요. 지원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은 필요한 게 면접 때나 실제로 문제 출제됐을 때 풀 때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문제였거든요. 6이랑 69, 699에서 9가 930개일 때 계산 결과가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여라.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규칙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두 자릿수, 각자리 숫자의 합, 어떤 규칙성을 복잡한 연산식을 줘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증명 문제였어요. 작년 졸업생 100명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 중 임의로 그룹을 잡을 때 그 그룹의 나이의 합이 100의 배수가 반드시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약간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이제 증명에 익숙한 친구들은 가정과 이제 결론까지 이제 좀 기승전결 맞춰서 쓰는데 이제 맨날 회오리로 이렇게 풀고 암산으로 푸는 아마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했던 게 이제 예전에 연대는 계속 문제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막 10년 전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증명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각형과 이제 내적, 원의 중심 이러해서 도형 파트에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증명 문제는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그 과정, 풀이 과정이 좀 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이게 연세대 문제였어요. 1번이었어요. 다음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이건 저희 2학년 꼬맹이들도 풀 수 있습니다. 하도 연습을 시켜서. 근데 이런 난이도에 나왔는데 다른 문제를 보시면 보이시죠? 이것도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여기 좀 난이도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후다닥 정말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면접에 출제됐던 거 그냥 제가 자료가 아까워서 어머님들께 많이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후다닥 붙인 건데요. 이거는 재작년에 나왔던 그 극한의 상황에 대한 고대의 면접 문제였는데 작년에는 쓰나미랑 사막, 알래스카 이런 식으로 쪽지를 뽑게 했어요. 조별로 A조, B조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쓰나미가 왔을 때 뭐 15개의 물건을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뭐 신용카드, 뭐 동물 사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가지 물건을 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4, 5명을 묶어줘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거 5개 골라요. 이걸 3단계에 걸쳐서. 그리고 발표하고 또 그걸 지켜보고 관찰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쓰나미 뽑은 친구가 있고 사막 뽑은 친구들가 있고 근데 이게 극한의 상황은 교대에서도 출제가 돼서 많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학원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연세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오면서 네가 이용했던 교통수단이랑 걸린 시간을 역수로 추정해서 계산하는 부에 대해 설명해라 라가 연면접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온 친구들, 뭐 어머님 자가용 타고 온 친구들 다 이제 그때 이제 대답을 했던. 그 다음에 이제 교대 문제인데요. 교대는 이제 공간제약서 정의 아닌 대로 써라, 뭐 유리수, 무리수, 뭐 본인이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 보라고 했었고, 뭐 대학부설이랑 교육청 붙으면은 어디를 선택할래? 이런 아주 또 아버지 직업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실제로 근데 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연습시켰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장래 희망과 자기의 장점과 단점은 항상 물어보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시킵니다. 장점을 얘기할 때는 최대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장점은 애들 잘 얘기해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단점을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얘기를 꼭 준비를 해라. 내가 단점이 없다 하던들. 근데 그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이거를 항상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꼭 해라 이런 식으로 항상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실제로 아이들 그렇게 되게 잘 따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세대 이제 문제 중에 하나 그냥 한번 보시라고 나왔는데요. 되게 다양하죠. 문제 유형들이요. 영대는 되게 다양하게 냅니다. 확률도 내고 경우의 수도 내고 도형도 내고 되게 많이 내거든요.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고 이게 서울대학교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서울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외골수 친구들, 매니아층의 애기들이 되게 많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 꽂힌 친구들은 거기에 되게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원해서 그때 한번 재작년인가 바이오스피어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봐라라고 했는데 이게 인공 생태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서 이런 거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준비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 되게 기억 잘하고 재밌어하고 조사도 해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시중의 교재는 어머님들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료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다른 이제 뭐 영재와 설명회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고 그런 기출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시켜주느냐는 저는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MSG에 있는 선생님들, 이하란 선생님도 그렇고 다 여기 옆에 저 사진 보이시죠? 저 보셨나요, 어머님들? 저 찍어 가셔도 됩니다.
저 사진 속에 계신 분들이 다 10년 이상 영재원을 준비했던 베테랑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MSG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아마 후회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 쪽 설명해 주실 김민정 부원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